만 듣지 마라. 만 들으면 내 거 안 좋은 이야기 하겠냐? 운영하는 이제 매장에 가서 얼만큼 뭐 돈 벌어요? 얼만큼 재료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야기하는 것들은 100% 진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오늘 월드전람이 주최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25를 왔는데요. 저번에는 우리가 어디서 했죠? 세택이요, 세택. 세택에서 했는데 오늘은 여기 어디야? 코엑스입니다. 코엑스에서 진행을 한다. 코엑스가 이제 세택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더 제가 보기에 센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내부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창업 트렌드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오면 모바일 현장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바일 현장이 등록을 먼저 해 놓으신 분들은 앞에서 그냥 피켓 받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모바일 등록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거 공짜인가? 사전 예약은 공짜. 사전 예약은 공짜라니까 다음번에 무조건 사전 예약 하셔서 공짜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들어가 보자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거 봐봐. 여기 프랜차이즈 박람회 월드전람에서 하는 게 이 개꿀인 게 뭔 줄 알아? 어떤 건데요? 알짜배기로 유명 인사들, 홍구 형님이 나오셨네. 인물 좋으시잖아. 홍구 형님 나오셔서 이제 교육해 주시고. 여기 뭐야? 이 누구야? 많이 뵈신 분인데요, 이거? 나도 지금 여기서 강연을 했단 말이야. 네네. 이것처럼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오면 이렇게 많은 교육과 강연, 많은 정보들을 또 이제 들을 수가 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꼭 와보길 바란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강의 내용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하셨던 강의 내용. 내가 했던 강의 내용은 데이터를 활용한 망하지 않는 방법이야. 근데 어떤 거냐면 앞으로 챗 GPT 그리고 오픈업이라는 이제 상권 분석 사이트가 있단 말이야. 그 사이트를 통해서 상권을 알아보고, 이 상권을 알아봄에 따라서 매장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매장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비싸.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비용을 내가 알려주는 방법만 쓰면 월 3만 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다. 개꿀 아니야? 월 3만 원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개꿀이란 말이야. 그거는 영상에 안 담으실 거고. 그거는 내가 영상에 나중에 담을 것이다. 이거 개꿀 팁이니까 무조건 알아봐야 된다.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자고. 저번에는 무인 점포 이런 점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세택 때는.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싹 한번 먼저 둘러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게 그건 것 같아. 가족 경영, 부부 경영,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매출이 얼마예요? 얼마 남아요? 이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 창업 트렌드는 쉬워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느낀 게, 일단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계속 함께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전처럼 내가 보기에는 살짝 그 의리라기보다 어쨌든 개인주의가 좀 많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혹은 가족 경영 시구의 체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을 구하기 힘드니까 무인 점포가 한참 유행을 돌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늘 이번에 그치, 나온 거 보니까. 그치. 요거에 대해서는 왜 무인 점포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좀.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무인 하면 사람이 없는 거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주는 이런 바이브와 분위기가 있거든. 첫 번째로 내가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꺼내서 밀키트처럼 데워 먹으래. 그러면 너 같으면 여기서 데워 먹겠어? 아니면 편의점을 가겠어? 차라리 편의점에 가죠. 그거야. 그리고 심지어 편의점보다 가격이 비싸다? 무인 시스템은 너무 좋단 말이야. 네. 근데 단점은 뭔지 알아? 사람의 맛이 안 느껴진다. 사람의 이런 뭔가 풍겨지는 이 바이브와 분위기와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무인 점포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프랜차이즈 본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 그런 아이템 있잖아. 그런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배척을 해야 된다. 왜 그런 걸 배치해야 되죠? 첫 번째로 내가 오픈을 했는데 옆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사진 찍어서 이거 주세요 하면 금방 이 체계는 만들어지거든. 생각을 해봐. 이 밀키트 그냥 우리도 똑같이 받아다가 여기 전시만 하면 돼. 맞잖아. 그러면 어려워 쉬워? 너무너무 쉽죠. 너무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을 하면 금방 망한다. 쉬울수록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면 돼. 양날의 검이네요, 그러면. 그치, 양날의 검이지. 누구나 창업하기 쉬운 컨텐츠는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컨텐츠는 유행이 딱 터지잖아? 그럼 20호점 이전에 창업을 해야 되고 넘어가잖아. 그럼 빨리 권리금 받고 팔아라. 아, 개런티지. 저번에 한번 상담 받았죠. 저번에 상담 받았잖아. 여기도 지금 너무 좋다. 보증금을 무로 만들어줘.
근데 이게 100%는 아니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0%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0이 되니까 이자 정도의 수수료가 생긴다. 그게 단점. 제가 그때도 좀 이것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보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포가 한정적이고 그런 걸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상권을 제가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치. 좋은 상권은 아마도 이 비딩하기 힘들겠지. 근데 신도시 상권, 새로운 건축물들 그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하기엔 쉽고 이것들은 100%는 아니지만 한번 뭐 도전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 싶은 거지. 요즘에 스터디 카페가 많아지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유가 뭘까요, 진짜? 요즘 건축주들이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놔야 돼. 근데 스터디 카페가 일단 창업비는 비싸다? 근데 명확하게 이해하지만 창업비는 비싼데 매출은 엄청 낮아. 순수익도 엄청 낮아. 근데 왜 하겠어? 그냥 비어 있으면 안 돼서? 그치, 비어있으면 안 되고 뭔가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 더 나아가서는 평균적으로 신도시 상권은 애들이 많단 말이야. 애들 이꼴 뭐야? 애들 있고 매출? 아니지. 애들 이꼴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학원이나 이런 걸 많이 지어야겠죠? 그치. 아니 어디 짱 박혀서 공부를 할 컨텐츠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상권에 하면 어느 정도 그 매출은 보장되는 것 같아. 단점은 큰 매출과 큰 수익은 못 본다. 근데 오토메이션으로 그냥 쉽게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좀 신박한 걸 한번 보자. 피자집 있네. 서울도 그렇지만 1달러 피자가 엄청 핫해져. 1달러 피자라고 들어봤어? 저는 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어때? 너무 힘들죠. 힘들단 말이야. 경기가 힘드니까 요즘 트렌드가 저렴한 먹기 쉬운 컨텐츠거든. 근데 요즘 트렌드가 1달러 피자. 요즘 서울에는 1달러 피자가 엄청 이제 핫해지고 있다. 만약에 피자집을 내가 선택을 한다 하면 박리담회로 좋은 상권에 찍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많은 양의 음식을 파는 것보다 작은 양의 음식을 싸게 빠르게 판매하는 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박리담회형 컨텐츠, 저렴한 컨텐츠는 결국에 마진율이 높지 않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나중에 뭐 가맹 본사에 로열티 주고 뭐 주고 뭐 물류 주고 하면 남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항상 그 구독자님도 그런 게 항상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치. 봐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얼만큼 본사가 가져가는지를 이걸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이제 매장에 가서 얼만큼 뭐 돈 벌어요? 얼만큼 재료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100% 진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 맞잖아. 데이터 값과 실제 운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사 말만 듣지 마라. 본사 말만 들으면 내 거 안 좋은 이야기 하겠냐?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얼만큼 떼가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보면 본사가 얼만큼 남겨 먹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저가 창업이고 뭐 고매출이 난다 이런 걸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매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가맹 본사 수익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를 더 명확하게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명확하게 인지를 했네. 지금 요즘 핫해. 요거트 컨텐츠 열심히 하는 또 사람들만 또 살아남는단 말이야. 또 하나의 또 밈으로 살아남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또 스테디한 브랜드가 되겠죠. 그치. 스테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컨텐츠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대체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핫하지만 안 남을 수가 있어. 맞지? 덜 핫하지만 대체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맹점주한테 물어보고 이게 낫는지 저게 낫는지 한번 비딩을 직접 해봐라. 또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추러스 되게 똥똥하고 트러스가 괜찮더라고요. 또 요즘에 트렌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외식보다 내식을 즐겨. 맞아요. 근데 어딜 쓰러 나갈 때는 분명히 쓴단 말이야. 봐봐. 아기를 데리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갔어. 그럼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사줘야죠. 사줘야지. 뭐 아니면 놀러 가서 뭐 성수동이나 뭐 행리단길로 왔어. 애들한테 뭐 안 사줄 거야? 다 사줘야죠. 그렇지. 뭐 들어가서 먹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공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공간들에 이런 추러스나 아니면 막 쉽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컨텐츠 있잖아. 간식거리들. 그런 것들이 요즘 좀 핫한 것 같다. 아 맞아요. 이 육회 바른 연어는 보니까 무한 리필이 되는 육회집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여기서 지금 처음 봤는데 육회 초밥을 먹었는데 일단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 만할 것 같다. 근데 앞으로의 트렌드가 좀 이건 것 같아. 원물을 사용을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다른 브랜드들과 어떻게 다르게 활용을 하는지, 또 이 원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얼만큼 이게 로스가 안 나는지가 이 브랜드들의 존폐를 가르는 그런 좀 뭔가 하나의 팁인 것 같다. 근데 그때 박람회에 왔었던 거랑 동일하게 시식을 하는 곳만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시식을 진행하지 않는 곳은 많지 않은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랑.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뭔가 먹거리나 눈욕이나 뭐 재밌거리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아. 장사와 똑같이 이 어쨌든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끌어오는 것도 장사잖아. 그러려면 뭐 이런 뭐
이거 주는 것도 좋지만 뭐 사람들이 땡길 만한 뭔가를 줘야지 좀 이제 와서 뭐 상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네. 그럼 대표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25년, 26년에 향후에 좀 그 경제를 대비를 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 좀 괜찮을지 또 어떤 트렌드가 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지금 보잖아. 내가 요즘에 일본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도 뭐 신동아 건설도 망했잖아. 그것처럼 건설사가 계속적으로 뭐 도산을 하네. 이 말인즉슨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을 주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지금 힘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일본도 그랬거든. 버블 경제 때 급격히 올라간 가격 때문에 돈이 돌았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 다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어. 맞아요. 봐봐. 2023년까지의 우리 경기를 보면 하이엔드 컨텐츠들 오마카세, 명품, 스포츠카 개나 소나 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다 알거지가 돼버렸어. 앞으로의 경기는 일본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봐야 될 게 이거야. 앞으로의 장기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해서 사람들의 먹거리에 이제 초점을 두었을 때 사람들은 외식보다 내식을 선호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집까지 가지고 와서도 먹을 수 있는 컨텐츠들.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사람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건 챙길 거란 말이야. 그쵸. 사람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날에는 뭔가에 돈을 쓸 텐데 이럴 때 무조건 가야 되는 하나의 킥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핫한 일본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개념이 우리나라랑 다르거든?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어떤 게 좀 핫하냐? 예전에는 뭐 서가인국, 아웃백, TGI.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나라를 봤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떠오르는 게 아웃백, TGI, 빕스 이런 고가의 음식들을 판매하는 스테이크를 써는 매장들이 생각날 거야. 네네. 근데 앞으로 이런 매장들은 미안하지만 매출이 계속 줄 거다. 내 24년 초반까지는 아마도 뭐 전성기를 달렸겠지만 네네. 지금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질 거고 일본 따라갈 건데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은 가스토나 사이제리아 이런 뭐 브랜드들만 봐도 초저가야. 사이제리아라는 브랜드는 1,5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예요? 1초 8천억 정도가 나온다. 1조 8천억이 나와요, 매출이? 1초 8천억이나 나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여기서 판매하는 파스타 가격이 500엔을 넘지 않아. 500엔이면 5,000원이거든? 파스타를 5,000원을 파는데 1조 8천억을 파는 거야. 말이 돼? 김밥 천국 수준인데요? 그래. 김밥 수준보다 싸네. 인식이 그런 거야.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예 김밥 천국이 돼버린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의 우리 경기가 김밥 천국처럼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시간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공간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스토란 브랜드가 있어. 이 가스토란 브랜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야. 엄청 저렴하지만 뭐 드링크바 이런 것들 결제를 하면 하루 종일 또 음료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거든. 가성비가 좋네. 아까 우리가 뭐 봤어? 스터디 카페 봤지? 이 레스토랑이 스터디 카페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 그냥 쉼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그치. 음식점이지만 내가 여기서 무한 리필로 음료를 먹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는 핫해질 거다. 아,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한 장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편리해야 돼. 그리고 넓어야겠지. 제공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야 돼. 그리고 이 공간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만 잘 될 거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렇게 다 분할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치. 요새는 F&B랑 뭐 숙박업의 값이 이제 합쳐져서 또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으로는 좀 성공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누가 그랬잖아. 하나의 음식만 뭐 쇼부를 봐라. 이제 그건 내가 보기엔 옛말인 것 같아. 지금처럼 경쟁이 많이 없고 옛날처럼 뭐 내면 뭘 하든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진짜 지금의 기본 베이스 한국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이 지금 수준이 엄청 높아졌단 말이야. 이전처럼 그냥 막 창업해야지 얻어 걸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부터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로 어떤 컨텐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또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왔을 때 가장 상담률이 높은 곳들이 몇 개 있거든. 첫 번째로는 항상 올 때마다 저가 커피집들 있지. 중가 고가 안 돼. 저가 커피집들, 그 메뉴가 다양한 커피집들, 그런 커피집들이 좀 상담률이 높은 것 같아. 왠 줄 알아?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일단 커피집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좀 그래. 내가 자주 먹는 게 잘 되는 건 줄 알아. 근데 요즘 커피집, 커피 한 줄 하루에 몇 잔 먹냐? 하루에 뭐 한 잔? 한 잔? 두 잔? 그치. 요즘 커피에 대한 인식이 그거야. 계속 먹게 된단 말이야. 계속 먹으니까 내가 자주 먹으면 뭐야? 남들도 자주 먹는? 아니
사람들은 내가 자주 먹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아, 그쵸, 그쵸. 이것도 저가 커피집을 창업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 있지. 이건 알아야 돼. 부동산에 내놓은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한 5명 정도를 만나봐라. 그러면 이 업종이 이 형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좀 이제 볼 수가 있어. 얼마가 남는지. 그치. 예. 진짜 극소수만 살아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커피집 같은 경우도.